산화하는 반응. 이게 이제 니네 대학 가면 원서에 원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산화하는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redox re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 redox reaction. 그래서 redox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reduction이 환원이거든. oxidation이 산화예요. 합성어야. redox. oxidation하고 reduction의 합성어야. 왜 저렇게 합성어 시켜놨을까? 동시반응이란 뜻이야.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이렇게 redox reactio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는 동시반응이다.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이렇게 표시한 거는 한 반응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환원이 일어나게 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선생님은 주변에 어른들 중에 뭐 부모님이나 술버릇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니? 그래? 술주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 선생님 주변에 많아요. 술주정하는 사람들. 많아. 술 먹으면 시비 붙고 싸움 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옷을 벗어. 뭐 이런 사람들. 살짝 도벽이 생기나 봐. 이상한 걸 훔쳐와요. 저 도로에 있는 콘 있지? 막 그런 걸 훔쳐와. 집에 갖고 와. 집에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원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상한 술 버릇이 있어갖고 자꾸 돈을 주는 버릇이 있어. 그래가지고 술 먹으러 갈 때 돈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생님이 직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택시비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원래 술 먹으러 회식하러 가면 선생님은 현금을 차갖고 가거든. 일부러.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술 먹고 나면 지갑에 돈이 없어져. 기억은 못 하는데 누구를 주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의도치 않게 선생님이랑 같이 술을 먹으면 돈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나는 돈을 뿌리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어떻게 돼?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 거야. 한 애가 전자를 내놔. 산화가 돼. 그러면 그 내놓은 전자를 누군가는 받아야 된다고.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된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산화가 되면 항상 그 옆에 환원이 같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응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반응으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돈을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자를 뿌리면 받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전자를 내놓는 걸 우리는 산화라고 하거든. 전자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전자를 잘 내놓는 사람이 있으면 내놓는 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환원은 동시반응이다. 그래서 redox reactio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일단 산화환원 반응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처음 나오는 거기도 하고 산화환원의 정의를 이제 출발을 해야죠. 그래서 정의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동시반응이라고 하지만 따로따로 설명을 해볼게요. 산화, 산소가 옥시전이야. 산소가 들러붙었다 이런 뜻이었어. 원래 산화됐다. 이제 예전에 사람들은 니네 혹시 플로지스톤이라는 말 들어봤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대.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도 영혼을 믿어.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거든. 과학 선생님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귀신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저기 중국의 의사가 그런 실험을 했다며. 200몇 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대요. 죽기 직전 사람의 체중을 잰 거야. 숨이 꼴까닥 넘어갔을 때 체중 차이가 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24점 몇 그램? 24점 몇 그램. 그게 영혼의 무게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선생님도 그걸 믿어요.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뭐 주작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호스피스 병동 알지? 호스피스 병동에 그 이제 뭐 상시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CCTV를 보는데 거기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니까 밤사이에 그 병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거기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썩 이러네요. 그게 카메라에 찍혀 있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혼은 살짝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나무나 무슨 풀이나 이런 거를 태우면 막 연기로 날아가면서 재만 남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날아가는 게 플로지스톤이라 그랬어. 그래서 태우면 가벼워진다. 이유는 뭐야? 영혼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뭐가 궁금했냐면 강철을 태워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강철 덩어리는 잘 안 타잖아. 그래서 강철을 솜으로 만들어갖고 표면적을 넓혀가지고 그걸 산소 토치로 이제 가열해갖고 불을 붙인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무거워지더라는 거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사실을. 거기에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 처리됐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영혼이 날아가야 되잖아. 날아가야 되는데 무거워졌어. 그래서 마이너스 플로지스톤이 날아갔다.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날아갔으니까 더 무거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뭔가는 날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나무나 종이 이런 것도 탈 때 CO2나 H2, 즉 산소가 결합된 형태로 날아가더라는 거죠. 연기의 형태로. 그래서 가벼워지고 재만 남는 거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우리는 그게 연소돼가지고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산화의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야. 연소. 그래서 산소와 결합한 형태. 우린 이걸 산화됐다.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 형태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옥시전이 붙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화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산화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산소와 결합한다. 대표적인 예로 자 우리 숯불갈비 구워 먹읍시다. 자 숯이 탄소잖아요. 그래서 CO2 이렇게 돼요. 산소가 결합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그때 그 열과 빛으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연소되는 반응. 이것도 산화됐다. 탄소가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수소와 전자를 해리란 말이 좀 어렵죠. 잃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잃는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한다. association. 수소 전자는 dissociation. 해리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무거나 그려보면 아연,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아연이 이가가 되면서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빠져나오죠. 뭐 이런 예.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 분리되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산화됐다. 그래서 아연이 이가가 되는 걸 우리는 산화됐다. 이유는 뭐예요? 전자를 해리시켰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포커싱 할 거는 뭐냐면 이걸로 포커싱을 할 겁니다. 산화수 증가를 우리는 산화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고1 과정까지는 여기 두 개를 따지는데 이제 고2 과정의 화학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화학원 과정에서는 산화수로 총괄을 할 거야. 이게 상위 개념이야. 산화수로 따지면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맞춰보자고 해. 그래서 산화수 따지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어떤 게 산화수냐면 구리가 있어요. 구리가 이렇게 이가가 되고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더라. 자, 전자 나오는 건 위에 거 정의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산화수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여기 오른쪽 상단 어깨 위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0이라고 씁니다. 이게 중성 금속 원자는 산화수 규칙이 0이야. 중성 금속은 0이야. 그런데 오른쪽 어깨 위에 2 플러스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에서 2 플러스로 됐으니까 증가된 거지. 산화수가 증가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 염화이온이라고 있지? 그래서 얘가 Cl2가 되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전자가 두 마리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서 중성기체는 기체 분자라고 하죠. 기체 분자의 산화수는 0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된 거잖아. 이거 역시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한 거니까 우린 이것도 뭐다? 산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를 우리는 산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는 최종 이제 얘기를 할 거야. 화학원에서는 이거 두 개는 이제 통과해서 주로 다루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환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아까 선생님이 앞부분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 환원은 reduction이라고 얘기를 했죠. reduction. 그래서 reduction, oxidation 합쳐갖고 redox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환원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번엔 반대니까 산소 헬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소하고 전자는 결합이겠지. 이번에는 세 번째는 산화수가 감소해야 되죠. 역시 우리는 뭐야? 오늘 이 두 가지만 따질 거야. 산화수 증감만 따질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여기 예시들 나와 있는 거에 화살표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산화원호는 반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지금 정의에서는 동시에라는 표현이 안 나왔는데 조금 이따 선생님 설명할 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산화는 산소와 결합되고 수소, 전자, 헬이 되고 산화수 증가다. 산화수 증가로 따질 거다. 그럼 도대체 산화수가 뭘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산화수를 한번 따져. 산화수야,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 산화수가 뭘까요?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온다고. 이건 나도 얘기하겠다. 그런 정의는 말도 안 되는. 근데 교과서에 산화수라는 정확한 정의가 안 나와 있어. 산화수가 도대체 뭘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산화수가 도대체 뭘까? 산화수 뭘까요? 선생님식으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뭐야?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건 어떤 책에도 없어. 선생님이 그냥 써놓은 거야.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갑자기 법률 용어가 나와. 소유권 분쟁. 그죠? 선생님이 저기 전라남도 목포에 땅이 한 200평 있어. 한참 선생님 젊을 때 부동산이 대세다. 뭐 그래갖고 그때 돈도 별로 없었는데 기획부동산한테 속아가지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섬을 샀어요. 섬 땅을. 벌써 산 지가 20년이 넘었어. 20년, 19년, 20년 됐어. 근데 그때 막 그들이 나한테 팔기 위해서 엄청나게 사기 그러니까 막 개발 계획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웬걸 개발이 이쪽이 일어나고 이쪽은 안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선생님 돈만 날린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산 거니까 등기가 내 이름으로 돼 있죠. 선생님 땅이야.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돈으로 선생님이 그게 3,200인가 주고 샀는데 땅을. 근데 지금 공시지가가 700이야.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700이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받는지 알겠지. 속은 거야, 속은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등기로 거기는 내 땅이야. 법률적으로는 내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이제 속았다는 걸 1, 2년 안에 알았지. 이제 개발이 딴 데 됐으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논밭인데 그걸 경작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률상 거기서 경작하는 사람이 20년 아무리 내가 등기가 거기 돼 있어도 20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 내가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기 위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내년 안에 해야 돼. 그거를 이제 안 하려면 찾아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이거 내 땅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확물 나한테 1년에 얼마씩 내라. 보내라. 이제 이게 성립이 되면 법률 쪽에서도 이게 내 땅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방치했다가 나중에 가갖고 내가 찾으려 그러면 그쪽에서 이거 내가 경작하고 내가 소유권 주장해버리면 나랑 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갑이어서 선생님이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되겠지.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냥 위성 사진으로만 볼 수 있는 섬이야. 선생님이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그 소유권 분쟁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야. 이 전자쌍을 서로 누가 가질 거냐. 앞부분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공유결합의 핵심이 뭐였지? 공유결합의 핵심이?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로 누가 얼마큼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거잖아. 그래서 극성, 무극성, 극성 그런 걸 따졌잖아요. 분자구조와 성질에서 기억나? 그거야 그거.
그러면 우리가 화학결합을 얘기할 때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이 대표적이지만 다 포괄하는 건 사실은 공유결합이 이온결합도 포괄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대부분 다 공유결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공유결합을 설명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설명을 할 거야. 공유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을 우리는 산화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결합으로 이걸 갖다가 산화수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으로 구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산화수 규칙이라는 게 나와. 사실은 화학원에서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화수 규칙 8개 있으니 7, 8개 있으니까 이걸 외워. 그리고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를 외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거 니네 선배들도 그렇고 다 잊어버려. 이게 후반부에 있는 단원이다 보니까 앞에 막 뭘 계산하다가 다 잊어버려. 한번 해도. 그러다 보니까 예외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원론을 알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산화수 규칙을 아주 최소화시켜서만 알자고. 산화수 규칙을 아주 최소화.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면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할 것이야. 여기만 알면 됩니다. 수소는 플러스 1이 대세야. 간혹 마이너스 1도 있어. 근데 일단 규칙으로 알아두세요. 플러스 1이 대세야.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대세야. 규칙으로 알아둡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중성은 이거라 그랬죠? 아까 중성 기체도 0이라 했죠? 이렇더라는 거죠. 이 4개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산화수 규칙이야. 이건 지켜주자. 그래놓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공유전자쌍의 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라 그랬죠? 전자쌍의 소유권 분쟁이라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니네 전자가 어떻게 생겼니? 전자 어떻게 생겼을까?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자 본 사람 나오라 그래 봐. 없어. 볼 수가 없어. 빛속도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전자가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쇠구슬처럼 예쁘게 생겼을 거야. 본 사람이 없다며요. 전자를 갖다 놓고 전기장을 측정해 봤더니 전기장이 구형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동그랗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공간상으로 전기장이 구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구울 거다. 예쁜 구울 거다. 너네 저기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있잖아요. 솔로몬 왕. 되게 뭐라 그러지? 현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솔로몬의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 잘생긴 남자애를 데려가갖고 아줌마 둘이서 싸우죠. 자기 아들이라고. 그리고 솔로몬한테 데리고 오잖아. 판결을 해달라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슈퍼 막 화내면서 신하한테 칼 가져오라고. 그 보는 앞에서 그 칼로 이제 막 자르려고 그래, 애를. 난리가 났지. 아이씨, 뭘 그러고 싸워. 그냥 간단하게 잘라서 주면 되지. 똑같이 반반 잘라서 나눠가지고 되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이게 XX야.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울고 난리를 친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 이게 진짜 엄마야. 전현을 족쳐. 이렇게 된 거지. 잘라서라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런 얘기야. 야, 그렇게 잘생긴 전자를 어떻게 쪼개냐고. 쪼갤 수가 없다고. 전자는 쪼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원하면 주자는 거야. 이게 산화수의 개념이야. 자, 뭐라고? 전자를 조금이라도 원하면 오롯이 동그란 상태, 예쁜 상태로 주자는 거야. 조금 속은 쓰리지만. 그럼 어떻게? 주고 나면 받은 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뺏긴 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산화수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우리 그동안 공유결합에서는 뭐 몇 퍼센트 가져온다, 이렇게 땡겨온다 이런 느낌으로 배웠잖아. 근데 산화수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정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원하면 원하는 쪽으로 줘서 마이너스,
뺏긴 쪽에서는 뺏겼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플러스. 이게 산화수의 개념이다. 이제 알겠니? 이렇게 출발을 해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화수를 결합으로 설명하려고 그래. 결합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합에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결합이 있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온 결합으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니네 이온 결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였죠? 금속 플러스 비금속의 결합으로 되어 있잖아. 이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었어? 또 뭐 있니?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근데 니네 잘 알겠지만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하고 틀리게 아예 애초부터 전자를 버리고 애초부터 전자를 얻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되게 깔끔해.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어떻게 돼?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야. 이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2야.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3이야. 얘는 마이너스 2야. 0이 되면 되잖아. 얘는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2야. 얘는 플러스 3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온 결합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이온 가수라고 하거든. 이온의 어깨 위에다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값을 우리는 이온 가수라 그래. 이 이온 가수를 바로 뭘로? 산화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이온 결합에서는 그냥 이온 가수가 산화수가 돼버리는 거야.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됐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이 판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산화수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니네 이온 가수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미 주기율표를 배웠기 때문에 주기율표 1족은 플러스 1이 잘 되는 거, 주기율표 2족은 플러스 2가 잘 되는 거, 주기율표 13족은 알루미늄족은 플러스 3이 잘 되는 거, 주기율표 16족은 전자 2개를 얻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잘 되는 거, 17족은 전자 하나를 얻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잘 되는 거. 이렇게 좀 끝. 이게 이온 결합이다. 단 조심해야 되는 건 단 이온 결합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뭐가 있냐? 다원자 이온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 여러 개가 있는데 딱 두 개만 예를 들어줘 볼게. K, MnO4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름까지 뭐 몰라도 되는데 과망가니스 칼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K2, Cr2, O7이 있어. 얘는 중 크로뮴산 칼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야, K1가니까 플러스 1이잖아. 얘 K1가니까 플러스 1이 두 마리 있네. 자, 그 다음에 산화수 규칙 여기 있죠. 산소 몇 가야? 2가잖아. 2가잖아. 자, 4, 2, 8이죠. 마이너스 8, 플러스 1. 얘 플러스 7이네.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망가니스의 산화수가 플러스 7로. 왜? 전하량이 0이 되면 되거든.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 얼마일까요? 얘 27, 14잖아. 마이너스 14지. 얘는 얼마예요? 플러스 2지. 그럼 여기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6 나와야 되지. 2, 6, 12.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의 산화수를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다전자 이온인 경우에, 이온 결합의 경우에 산화수 카운팅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된다? 전하의 총합이 0이 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반응을 통해 갖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MnO2. 우리 얘를 뭐라 그러죠? 이산화망간이라고 그러죠. 이런 애들로 바뀌었다. 얘 산화수 따져봐. 0이 돼야 돼. 여기 2-죠. 규칙. 그죠? 마이너스 2라고 써도 되고 2-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럼 4니까 여기 얼마예요? 플러스 4지.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4가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환원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R3 플러스가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럼 6에서 3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했죠. 이것도 환원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니네들은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음이온만 주는 경우도 있어. MnO4 마이너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이거 음이온만 주면 Cr2 O7에 E 마이너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산화수는 아니야. 이온의 형태야. 음이온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산화수는 따로 있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럼 2, 4, 8이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7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여기 2, 7, 14죠. 여기가 플러스 6이 돼야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된. 사실은 여기에 K 플러스가 있는 것이잖아. 이걸 표시를 안 한 거지. 여기는 2K 플러스가 있는 거지. 표시를 안 한 거지.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니네들 헷갈리게 하려고 음이온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럴 때는 마이너스 1가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2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산해서 가운데 중심에 있는 금속에 모르는 산화수를 카운팅하면 된다. 이게 바로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화원에 이 이온 결합에서 예외가 나와요. 산화수 규칙의 예외. 여기다 예외라고 써볼게. 사실은 예외가 아닌데 예외가 나와. 예외가 뭐가 나오냐면 금속, 수소함. 요새 이제 수소기체가 많이 쓰이려고 저기를 하잖아요. 연료전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가 되게 위험하거든. 위험한데 수소를 갖다 저장하는 방식이 되게 어려워. 기체로 저장했다가는 공기 중에 배합만 잘못돼도 터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기체 상태로 하는 것보다는 원자 상태로 저장하는 게 훨씬 좋아. 그걸 우리는 수소 저장 합금이라 그래. 그 수소 저장 합금이 금속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금속 수소함을. 그래서 어떤 애들이 생기냐면 LiH, CaH2, 그 다음에 뭐 MgH2, NaH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이런 애들은 앞에 있는 금속이 플러스 1이야. 뒤에가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2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2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되더라고. 수소가 마이너스 1이네? 수소가 마이너스 1이네? 수소 플러스 1이라고 규칙으로 잡아놓고선? 그러니까 예외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외워놔야 돼요.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이잖아. 이온 결합에서 수소가 마이너스 1이더라는 거지. 예외더라는 거지. 이런 예외를. 그러니까 규칙을 왜 만들었냐고. 예외를 만들 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를 한다? 공유 결합을 할 거야. 공유 결합은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이야. 공유 결합은 뭐니? 비금속, 비금속. 여기서 이제 공유 결합할 때 제일 중요한 애가 있었죠. 뭐가 있냐면 전기음성도가 있어.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 그래서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냈죠. 전기음성도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공유 결합할 때, 그러니까 공유 결합에 쓰는 거야.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뭐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낸 거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나오냐면 F, O, N, Cl, C, H, Li, Na 이 정도 됩니다. 수치가 얼마냐면 얘가 4.0이야. 3.5예요. 얘가 3.0이야. 얘도 3.0 정도 돼. 2.5예요. 2.1이에요. 1.0이야. 0.9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산화수에서도 쓰이고 공유결합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음성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공유결합은 산화수를 카운트할 때 어떻게 되더라?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이렇게 표현할게.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그냥 줘버리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전기음성도 큰 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 받은 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뺏긴 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왜? 부분적으로 자를 수가 없다니까? 그냥 주자니까? 그래서 받은 애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뺏긴 애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애들 몇 개 있잖아요. CH4 이거 대표적이잖아. 그 다음에 NH3 대표적이잖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OH2 다시 H2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 얘 어떻게 생겼어? C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자, 어떻게 된다고? 탄소는 자기께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최외각 전자. 자, 수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헬륨 만들어준다고 꼬셔가지고 왔다 그랬죠.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얘네들 비교해보니까 탄소가 더 크더라는 거야. 이쪽이 전기음성도 더 커갖고 이쪽으로 끌고 간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다이폴 모멘트라 그랬죠.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전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와 4개를 가져왔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얘네들 뭐예요? 뺏겼죠. 아유 등신. 어쨌든 그 자기네들 갖고 있는 내에서 주고받았기 때문에 토탈은 0이 되면 되는 거야. 토탈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0이잖아. 이렇게. 그럼 이것도 확장성 예전에 했죠. 확장성 가질 때 어떻게 돼? 대표적인 애 CF4 한번 해볼까? F 이렇게 되죠. 그럼 F 1인자잖아. 그러니까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와버릴 거야. 얘 마이너스 1이야. 얘 다 뺏겼어. 플러스 4.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산화수가 다양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합할 때마다 줄 때도 있고 뺏을 때도 있으니까 결합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어떤 원소가 산화수가 다양하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야? 다양한 애들하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NH3도 한번 해볼까요? N이 이렇게 있어. 자, 3개가 결합하네. 이렇게 되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이렇게 있잖아. 얘는 15족이니까 어떻게 돼? 5개가 있다고요. 최외각 전자가, 원자가 전자가. 얘 헬륨 만들어준다고 꼬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N이 H보다 전기음성도가 훨씬 크잖아. 0.9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야. 마이너스 3이야. 얘 플러스 1 이렇게 돼. 또 확장. 얘가 1인자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F를 만났다. 만약에. 그럼 얘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얘는 그러면 3개 다 뺏겼죠. 플러스 3. 이렇게 되더라. N이라는 놈이 되게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더라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OH2는 물이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얘가 1로 끌고 가고 1로 끌고 가잖아. 마이너스 2죠.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뭐 예외가 나온대. 왜? 산소를 2라고 규칙을 잡아놨었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F를 만나잖아? 1인자인 F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F를 만나면 OF2는 플러스 2가 산화수더라는 거죠. 산화수 규칙이 어긋나잖아. 그래서 이걸 예외라고 놓은 거야. 규칙을 한 7가지, 8가지 외워놓으면 이런 예외들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예외가 아니죠. 당연한 거잖아. 전기음성도 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예외 아니죠? 그럼 이제 이것까지 봐봐. 당연한 거지. 여기 봐봐. 수소가 전기음성도 더 커. 그래서 수소가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예외냐고. 예외 하나도 없어요. 니네는 전기음성도로 다 설명하면 돼. 물론 이게 이온 결합이지만, 물론 전기음성도는 이온 결합에 잘 따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산화수라고 하는 이 새로운 개념을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예외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굳이 예외를 외울 필요가 없고 차라리 그냥 니네는 전기음성도만 외워주시면 예외 없이 깔끔하게 산화수가 해결이 된다. 할 수 있겠냐? 일단 적어봅시다. 응?